구축 아파트 매도할 때 고민이 참 많으시죠. 똑같은 평수, 똑같은 층인데 왜 우리 집은 안 팔리고 옆집은 3천만 원, 5천만 원 더 비싸게 팔릴까요? 정답은 인테리어입니다. 그런데 아무 공사나 한다고 집값이 막 다른 게 아니에요. 시공이 무조건 되어야 되는데 이거 대충 구멍 파가지고 공사하는 거, 이거 우리 집 망치는 지름길인 거죠. 매수자는 수천만 원 단위로 감액을 요구를 하거나 아예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오늘은 20년 넘게 수천 세대 집들을 공사해 보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값을 올려주는 공사 1위에서 9위까지 딱 정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렌지블럭 인테리어 마스터 이코치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순위는 무조건 돈 들여서 고쳐야 좋다, 그런 뻔한 얘기는 아닙니다. 실거주하는 기간의 생활도 개선을 해주고요, 인테리어에 투자한 그 비용을 잘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만 알려드릴게요. 어떤 공사를 하느냐, 어떻게 제대로 공사를 하느냐,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인테리어 해놓은 집은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거래할 때 인테리어 가격이 반영이 되는 거죠. 매수자가 지갑을 여는 계약 성사율에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인테리어 공사 내용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가치만 고려해서 순위를 매겼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 빠르게 시작할게요. 9위는 단연코 도배입니다. 매매가를 실질적으로 올릴 수는 없겠지만은 매수 심리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목이 바로 도배인 거죠. 우리가 집 보러 갈 때 집에 들어서는 그 5초 안에 이 집의 매수 의사가 도배 때문에 크게 좌우된다는 그런 조사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집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그 깔끔한 벽면, 특히 그게 좀 더 고급스럽게 느껴진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도배만 깨끗해도 집이 넓어 보이는데 특히 요즘 도배지 너무 잘 나옵니다. LX 하우시스의 디아망이라든가 개나리의 그 프리모 같은 이런 고급 벽지들은 도장 같은 느낌으로 보여요. 내구성도 일반 실크지보다도 훨씬 좋아가지고 실컷 살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도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와, 이거 도배지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집이 팔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고급 도배지가 한 2배 뜨면 비싸다고 하던데. 일반 실크지 도배 자재가 한 평당 8,000원 정도 한다고 하면은 이런 고급 도배지가 평당 한 13,000원 정도 해요. 30평 정도 우리 집에 만약 기준이라면은 도배지가 100평이면 충분하니까 도배지 가격만 차이를 보면은 5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인건비 한 2품 정도 해가지고 60만 원 더 추가한다고 해도 자재비 인건비 다 해서 110만 원 정도만 추가를 하면 이게 다 되는 거거든. 다른 공사와 함께 하면은 시너지가 100%, 200%더 올라가는 항목이 바로 이 고급 도배지예요. 8위는 중문입니다.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여름에 요즘 덥잖아요. 집 보러 온다고 하면은 중문을 닫아놓고 에어컨을 켜놓으세요. 중문을 열고 매수자가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집안의 공기가 현관의 공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직접 느끼게 될 겁니다. 현관 중문이 있으면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을 해요. 열 효율을 보존하는 그 전실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그동안에도 냉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고 또 실거주를 원하는 이 매수인한테도 어필하기가 딱 좋은 거죠. 게다가 현관 밖에 복도가 있는 그 시끄러운 환경, 그런 집들 있잖아요. 복도식 아파트나 또 1층 같은 경우에 중문이 어느 정도 소음 차단 역할도 하니까 이럴 때 중문은 필수죠. 우리 집은 중문이 있어서 안 시끄럽다고 어필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7위는 조명과 전기 배선입니다. 특히 구축 아파트, 이것도 제가 요령을 하나 잘 알려드릴게요. 집 보러 오셨을 때 분전함을 딱 열어서 보여주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차단기 그 하나하나까지도 깨끗하게 새로 교체되어 있는 거 보여드리면서 단독 배선이나 이 회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딱 보여주면은 아, 이 집은 정말 손댈 게 없는 집이구나, 이 정도면 안전한데? 이런 생각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전기 관련해서 디테일한 얘기 딱 2가지만 더 보완해 볼게요. 첫째는 콘센트죠. 콘센트가 부족하지 않다, 깨끗하다 하는 걸 보여주세요. 주방 가전만 예를 들어도 예전 집에는 콘센트가 많이 부족해요. 식기세척기, 인덕션, 정수기, 멀티오븐, 냉장고, 커피 머신 등등 가전제품들을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콘센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설치되어 있으면 너무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집에 갔더니 멀티탭이 막 문어발처럼 여기저기 막 얽혀 있는데
우리 집은 가전들마다 제 위치에 콘센트가 딱딱 배치되어 있으면 기억에 확실히 더 남게 될 거 아니에요. 둘째는 스위치입니다. 조명의 이 회로가 옛날 집들을 보면은 통째로 하나로 묶여 있죠. 거실 전체가 스위치 하나로 켜지고 꺼지고 하는 그런 구조가 대부분이라서 메인 조명이라든가 간접 조명, 보조 조명 이런 것들이 따로 켜고 끄는 게 안 됩니다. 요즘 매수자들은 이런 부분 점등이 안 되는 집들, 이런 것들 불편하게 느끼거든요. 스위치를 하나씩 켜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조명 회로도 잘 분리되어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집 보러 오신 분은 전기 안전은 괜찮을까? 이런 불안감도 해소되는 거고, 야, 이 집은 정말 세세한 곳까지 제대로 관리했구나, 이런 인상으로 딱 바뀌게 되는 겁니다. 6위는 바닥재입니다. 매수자 눈에 거슬리는 그 대표적인 사례 딱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바닥재가 들뜨거나 유격이 있으면은 누수나 결로가 없는지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은 잘 안 쓰는 조립식 강화마루, 이건 들뜨거나 벌어지는 하자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바꿔야 되는 겁니다. 둘째, 걸레바지가 손상되어 있거나 벌어져 있으면은 먼지도 많이 쌓이고 지저분하게 되잖아요. 틈새는 그 실리콘이라든가 퍼티 같은 거 이런 것들로 좀 보수를 해 주시고요. 손상이 좀 많이 된 것들은 간단하게 시트지 보수라도 해 놓으세요. 당연히 인테리어 공사할 때 아예 걸레바지가 없는 그런 스타일로 해 놓으면 더 좋겠죠. 셋째, 거실은 마루, 침실은 장판, 이런 시공은 하지 마세요. 방마다 바닥 톤이 다르면 통일감도 깨져서 저렴해 보이거든요. 특히 예전 장판들 바닥이 울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무조건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바닥재가 비싼 자재 이런 거보다는 내구성이 일단 좋아야 되고요. 바닥 전체의 색상, 통일감과 이 마감 디테일이 이 바닥재의 전체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인테리어 새로 할 때 장판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좀 싸 보이는 느낌이 있다고 해서. 이게 예전 장판이 그렇지 요즘 장판은 다 그렇지 않아. 장판이라고 무조건 싸 보이는 게 아니야. 요즘 엑스컴포트라고 5T짜리 장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강마루보다 거의 가격이 비싸거나 똑같거든. 이거 깔아 놓으면은 완전히 고급 그 타일 깔아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엄청 쿠션감도 좋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급 장판은 정말 할만하지. 5위는 발코니 확장입니다. 실사용 면적 자체를 늘리는 공사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들 중에서도 집의 가치를 올리는 그 감정평가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항목 중에 하나인 거예요. 거실과 주방, 침실 발코니를 모두 확장을 하게 되면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5평, 6평, 막 7평 늘어나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건설사에서 분양할 때 분양 옵션으로 확장을 한 건지 아니면 개별 공사를 별도로 한 건지 이걸 좀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 개별 공사를 별도로 했던 확장 공사가 대부분 부실하게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확장 공사 하지 마라, 확장하면 춥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확장 공사를 할 때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제대로 좋은 단열재를 사용하고 이 공사의 기본적인 원리를 아는 그런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밀착 시공, 교차 시공, 밀실 시공, 이 3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그러면 발코니 확장을 하면 등기부등본상에도 면적이 바뀌나요? 이게 사용검사 필증이라는 게 있어. 이거를 공사를 끝나고 나서 이 필증까지 다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면은 건축물 대장에 확장한 면적으로 도면이 딱 박히기 때문에 등기에 다 들어가는 거지. 4위는 주방입니다. 주방은 특히 매수인의 의사결정력이 크게 작용하는 공간이죠. 주방이 잘 되어 있으면 다른 게 조금 못해도 매매가 더 잘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주방 환경의 핵심은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빌트인 가전이죠. 완벽한 핏으로 냉장고장, 식기세척기, 오븐, 인덕션 이런 것들이 빌트인 되어 있으면은 매수자 입장에서 이사 후에 가전 넣을 공간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가전을 새로 구매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빌트인 가전은 직관적으로 집 가격에 선 반영이 되는 그런 항목이기도 합니다. 둘째, 주방 구조 개선이죠. 기존 주방을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구조는 아무리 어떻게 해도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저기 주방 상판 위에 어지럽게 온갖 물건들이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주방 구조를 개설할 때 대면형 아일랜드 설계를 하고 식탁을 거실로 빼버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구축 아파트의 기역자나 일자형 그런 주방 구조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 이런 대면형 아일랜드 키 큰 장들이 많이 들어간 주방 수납력은 거의 3배가량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비포 애프터 변화가 이 주방에서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3위는 욕실입니다. 요즘 욕실은 포세린 타일, 대형 타일로 600에 600, 600에 1200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시공을 하면은 욕실 한 칸당 보통 500만 원에서 뭐 700, 800만 원 쉽게 들어가죠. 그만큼 이 매수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도 절대적이에요. 비용이 많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욕실은 매수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타일 사이 곰팡이, 실리콘의 변색, 오염도, 누수 같은 디테일들, 이런 것들이 이 집 전체에 관리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인테리어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불안감으로 이어지는 요소이기 때문이죠. 한데 이렇게 포세린 대형 타일로 해놓으면은 확실히 내가 사는 동안 관리도 편해지고요, 처음 해놓은 그 상태가 오래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덧방 시공을 한 게 아니고 기존 타일까지 다 철거하고 방수까지 싹 새로 잡고 깔끔한 이런 대형 타일로 호텔처럼 만든 욕실이라고 어필하셔도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집 가격이나 매도를 할 때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 중에 하나가 또 욕실인 거죠. 근데 욕실 2개 다 하기 부담스러우면은 안방 욕실만 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왕이면은 공용 욕실을 하고 안방 욕실은 안 하는 게 나아. 차라리 하나만 할 거면. 솔직히 뭐 2개 중에 1개만 한다고 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 나중에 안방 욕실은 필요로 하면은 따로 할 수도 있으니까. 2위는 샤시 교체입니다. 좋은 샤시는 시공해 놓은 집에 집안의 공기가 달라요. 그래서 매매가에 반영되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기도 하죠. 그 이유가 딱 2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단열 성능인데요. 노후된 샤시를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 창으로 교체를 하면은 단열 성능이 3배, 4배 가까이 개선이 됩니다. 실제 살면서 체감하는 것도 엄청나겠지만 전기세가 실제로 엄청 아껴질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매수자한테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 마크, 이걸 딱 보여주세요. 우리 집 샤시 이런 거로 시공을 했다 자랑하고 뽐내도 됩니다. 이건 매수자에게도 매달 나가는 고정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집의 가격을 협상하는데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둘째가 방음입니다. 전문 용어로 기밀성이라고 합니다. 역세권 매물이라든가 특히 대로변, 한강변의 도로변은 소음공해에 참 취약한데요. 그래서 기밀성도 1등급인 그런 이중창으로 시공하면은 이런 것들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KCC 글라스 창호 같은 경우 13년 보증까지 해주고 있잖아요. 품질 보증 인정제도 이런 것도 있으니까 더 어필하기가 좋은 거죠. 제대로 된 샤시 교체 하나만으로도 부동산 매매 협상에서 이 시공비의 1.5배, 2배 가까운 가격 방어 효과가 이런 샤시에서 나오는 사례가 많으니까 이건 꼭 기억하세요. 예산이 부족할 때 뭐 예를 들면 거실 창만 부분으로 바꿔도 좀 가격 방어가 될까요? 이걸 어느 공간만 바꾸는 것보다는 발코니가 있는 경우에 발코니의 내창만 바꾸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발코니 내창을 이중창으로 바꾸면 내창의 그 이중창도 1등급 창호로 들어가게 되니까 사실 외창, 발코니 외부에 있는 창호가 어떤 창호가 설치되어 있어도 내가 집에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생활하는 데 있어는 아무 불편함이 없어. 사실은 발코니에 나갔을 때 조금 더 다르다 이거 말고는 오히려 발코니 내창만 바꾸는 것도 우리가 가성비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다. 대망의 1위, 이건 뭐니 해도 난방 배관 전체 교체입니다. 이건 다른 공사하고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집의 가치, 집의 기초, 핏줄을 다시 만드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이죠. 이 공사는 절대 싸게 쉽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핏줄을 새로 넣는데 제대로 넣어야죠. 그리고 이 난방 배관 공사 꼭 같이 필수로 세트로 되어야 되는 공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바로 단열 공사인데요. 난방 배관 공사를 다시 할 때는 건물 지을 때 해놓았던 단열재 모두 철거하고 다시 시공해야 됩니다. 난방 공사할 때 바닥에 깔리는 축열층 스티로폼이 있는데 이 벽체 단열재가 같이 축열층 단열재하고 연결되는 이런 기밀한 시공, 이 보온병 시공이 창호를 중심으로 무조건 되어야 되는데 이거 대충 구멍 파가지고 난방 파이프만 넣어놓고 공사하는 거, 이거 우리 집 망치는 지름길인 거죠.
1990년대 중반 이전에 지어진 대부분의 아파트들 난방 배관이 동파이프 배관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 배관은 무조건 교체를 하시고요. PPC 배관, 노란색 그 난방 배관도 가급적이면 무조건 교체하시는 게 우리 집의 가치를 올리는 지름길입니다. 난방 분배기만 봐도 이 배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배관에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매수자는 수천만 원 단위로 감액을 요구를 하거나 아예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제대로 된 단열 공사와 난방 공사까지 하고 나서 그 부분의 사진들도 미리 보관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수천만 원 더 받아도 되는 일이 바로 이런 기초 공사인 겁니다. 제대로만 공사를 해두면은 그 공사 비용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은 주방 공사나 마감재는 더 잘 팔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공사가 될 거지만 난방 배관 공사, 단열 공사 같은 이런 것들은 이 거래가 깨지지 않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공사인 거죠. 아닌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내가 쓴 그 비용들을 회수할 수도 있는 그런 공사인 겁니다. 이 항목들 절대 빼놓지 마세요. 오래된 집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눈에 보이는 그 모습보다는 안전하고 편안한 집의 바탕이 되는 기초 시공, 난방, 단열, 방수, 설비, 전기 같은 이런 공사를 먼저 확인하고 공사해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과 그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내가 혹시 이 집을 매도를 하게 된다면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비의 이코치였습니다. 코치님, 그럼 1등이랑 2등 중에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한다. 그럼 뭐 먼저 해야 되나요? 1등하고 2등 중에 난방 배관 샤시? 난방 배관을 하면 샤시를 보통 다 같이 하거든. 오래된 샤시가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난방 배관에 뭐 누수 위험이 지금 현재 누수 문제가 없다면 샤시라도 해야겠지. 아니 내가 차 사고 날까봐 차를 안 탈 수는 없잖아. 누수가 언제 될지 모르는데 당장에 지금 누수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일단 정말 한 개만 딱 해야 된다. 그럼 샤시 해야지 뭐 어떡해.